자, 오늘은 팔품사랑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팔품사랑 문장의 구성 성분이랑 헷갈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팔품사는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게 팔품사고,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구성 요소, 성분이라고 하는데, 알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네 가지로 이루어지죠. 이 네 가지 구성 성분, 구성 요소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려고 있는 거죠. 그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품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명사요, 형용사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 주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반드시 구분을 잘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팔품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이 팔품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학생도 없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아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자,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토익 공부를 하죠. 그 토익 할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팔품사입니다. 팔품사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부로 팔품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팔품사가 엄청 중요해요. 팔품사는 일단 여러분 문법 같은 거 어렵죠. 뭐 두부정사니, 관계대명사니, 현재분사니, 과거분사니 이런 것들 모든 문법은 자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 팔품사 중에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 그 오늘 배운 팔품사의 명사가 있는데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나아가는 겁니다. 팔품사에 대해서 반드시 충분히 숙지하고 무조건 100% 팔품사에 대해서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갈게요. 8개의 품사가 있는데 첫 번째 명사가 있죠. 자, 명사는 나운의 앞글자를 따서 N자 표시를 하죠. 품사 표시를. 다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 명사의 명자는 무슨 한자일까요? 그렇죠. 이름 명자예요.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셀폰, 핸드폰도 있고 책도 있고 신발, 의자 등등 많죠.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책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신발이라고 부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저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책이라고 서로 약속해서 이름을 붙인 것들, 이 이름 붙인 명사를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명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면 눈에 보이는 걸로 나눠요. 눈에 보이는 명사. 이거를 유식한 말로 구체적이다 해서 구체 명사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책, 의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다음 눈에 안 보이는 명사가 있어요. 이런 거를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좀 유식하게 추상적이다, 추상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인생, 정보, 지식, 사랑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지막 이 명사, 이 이름은 세상에 자기 혼자만 고유하게 유일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고유명사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라 이름, 자, 코리아 같은 나라 이름은 코리아는 하나밖에 없죠. 이런 거를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도시 이름도 되겠죠. 서울, 서울이 또 있나요? 세상에? 이런 것도 되고. 요거 하나 잘 알아두세요. 사람 이름. 철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 많지만 내가 말하는 철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한 명밖에 없죠, 세상에. 사람 이름도 고유명사라는 거 꼭 알아두고, 이 고유명사의 특징이 있죠. 고유명사는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코리아 할 때 K를 항상 앞에 쓰거나, 또는 뭐 서울 할 때 S를 꼭 앞에 쓰는 게 법칙이죠. 이걸 명사의 종류.
이게 뭐 구체 명사다, 추상 명사다 그런 이름 몰라도 돼요. 뭐 문제에도 안 나오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고 고유 명사라는 게 있는데 사람 이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시고, 자 그럼 또 명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명사를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다 해서 countable noun이라고 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uncountable noun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뭐 영영사전인가 찾아보면 발음기호 옆에 품사 표시가 되어 있죠. 명사면 동그라미 안에 n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사각형 안에 이렇게 U자로 표시되어 있거나 C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U가 뭐냐? uncountable, 셀 수 없다라는 말이고, C는 countable, 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회화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요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너는 변호사니? 라고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니 하면 Are you lawyer?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맞나요? 자, 틀렸다는 거죠. 자, 왜 틀렸는지, 셀 수 있냐, 셀 수 없느냐, 그 명사에 따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명사를 보면 반드시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셀 수 있는 명사 북은요, 셀 수 있죠. 저 한 권, 두 권.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북, BOOK로 못 다녀요. 뭐가 붙어 다닙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문법이에요. 뭐냐? 하나면 어를 붙이거나 둘 이상이면 반드시 s나 es를 붙이게 돼 있죠. 그쵸? 다시 셀 수 있는 명사 북은 절대로 BOOK 단독으로 못 다닌다. 어나 s가 붙어 있어야 된다. 물론 더는 다 되고요.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반면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예를 들어서 were 같은 셀 수 없는 명사는 절대로 셀 수 없기 때문에 어나 s가 붙으면 안 돼요. 중학교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 숙제 있어 할 때 I have homework 이러죠. 홈워크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I have a homework, two homeworks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알죠? 그럼 밑에 거 I lawyer도 틀린 거죠. 왜? 직업이잖아요. doctor, student 이런 직업들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뭡니까? 너 라고 하면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어를 붙여야 맞는 겁니다. 이 어를 잘 빼먹어요.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너희들은 학생이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you가 너희들이라고 하면 lawyers, s를 붙여야겠죠. 대신 회화할 때, 원어민들과 회화할 때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고, 나중에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토익을 배우면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를 족보처럼 쭉 수백 단어가 있어요. 그걸 막 달달 외웁니다. 대학생들은. 중요성. 그 토익 시험도 잘 나오거든요. 그 중요성을 잘 알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명사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자, 명사하면 바로 기계적으로 탁 이런 말이 떠올라야 돼요. 세뇌당하셔야 돼요. 자, 명사하면 역할이 뭐냐?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됩니다. 문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명사하면 뭐? 주목보. 이렇게 오셔야 돼요. 명사하면 주목보. 무슨 소리냐? 명사는 영어에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는 거죠. 문장의 구성성분 4가지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그 중에 동사 빼고 나머지 주목보는 다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만 알면 주어, 목적어, 보호를 캐치할 수 있고 당연히 독해 능력에도 발전이 되겠죠.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대명사 있죠? 인칭 대명사. 사람을 칭한다 해서 인칭이라고 하죠. 나는 I 1인칭이라고 하죠. 너는 you 2인칭이라고 하고, 자, 얘도 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도 뭐예요? 명사입니다. 즉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대신 인칭 대명사는 주어, 주격, 목적격이 따로 있죠. 소유격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는 주어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me는 목적어에만 위치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명사가 진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지 예문 하나씩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커피 명사죠. Coffee is delicious라고 해볼게요. 커피 주어 된 거 맞죠? 영어는 항상 뭐로 시작합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동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독해 비법 중에 하나인데 왜? 동사 앞은 뭐밖에 없어요? 주어겠죠. 동사 is를 비동사라고 하잖아요. 이 비동사 앞에 온 coffee를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주어가 된 거 맞죠? 목적어 I love coffee 했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로 가죠. 영어는 삼형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커피를 좋아해 해서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옵니다. 영어에선 얘는 뭐예요? 커피를, 목적어는 뭐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주어는 뭐뭐가, 뭐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주어고 얘가 목적어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겠고요. 다음 보호는 나중에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보호를 배울 텐데 일단 이렇게 하세요. 자, I'm a student에서 자, 여기 비동사인 건 알겠죠? 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을 영어에선 보호라고 합니다. 이 보호의 보자가 무슨 말이냐면 보충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뭘 보충해 주냐? 잘 봐요. I am a student에서 a student가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썼답니까? 나는 뭐다. 내가 뭔지 없죠? 내가 뭔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이 보호다. 뭘 보충해 준다? 내가 누군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래서 보호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자,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명사는 딱 이렇게 커피 단순하게 딸랑 한 단어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영어가 길잖아요. 어떨 때는 왜? 이 명사 역할하는 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명사 역할하는 애들, 뭐 일명 명사 시리즈라고 할까요? 자, 명사 역할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냐?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명사가 있습니다. 그쵸? 당연히. 두 번째 대명사가 있죠. 대명사 I, you, her, she 이런 것들. 걔들 뭐예요? 각각 주어, 목적어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명사 절이 있고요. 네 번째 명사 구라는 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죠. 요 4가지가 유일하게 명사 역할하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명사 절의 절이라는 말, 구라는 말이 뭘까? 이것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쉽습니다. 일단 절은 영어로 clause라고 하는데 절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했죠. 문장은 영어에서 뭐로 시작한다? 이렇게 물으면 보통 주어요. 이렇게 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주어가 아니라 주어 플러스 동사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든 영어의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절은 뭐냐? 문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문장은 뭐로 시작하냐? 주어 동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말을 절이라고 합니다. 알죠? 자, 절은 뭐다? 주어 동사가 있는 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구는 뭐냐? 나중에 전치사 할 때 배우겠지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덩어리로 다니는 걸 구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 구에 전면구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져서 구가 된다. 그래서 전면구입니다. 또 하나 할 수 있죠. 전치사가 이 전자가 전치사 할 때 배우겠지만 앞전자예요. 항상 어디 앞에 오냐? 예, 읽어볼까요? 저 명사죠. 명사 앞에 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고 이 두 가지 이상이 합쳐져서 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구란 뭐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되는 걸 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치사 중에 with가 있어요. 누구랑 함께 이런 뜻이죠. 얘 혼자 쓰일까요? 없을까요? 저 말이 안 되죠. 혼자 쓰이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명사가 와야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그녀랑 함께 하면 with he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with랑 her랑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야 말이 되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된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또 on the table. 왜 세 단어가 한 덩어리로 돼서 구가 이룬다 이런 거죠.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절과 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명사절에 뭐가 있냐? 자, 명사 시리즈 총 4가지가 있었죠. 다 명사절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소위 what절이 있고 that절이 있고 if나 whether절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의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what이냐 that이냐 if나 또는 whether. 자, 뭐라고 할까요? 얘 다음에 뭐가 온다? 절이 옵니다. 즉 뭐예요?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한 덩어리로 어떤 역할을 한다? 어떤 품사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그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주목보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의주동은 다른 말로 문법용어로 간접 의문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 의주동이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근데 간접 의문문 하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랑 말을 통일해서 의주동이라고 할 겁니다. 이 의가 뭐냐? 의문사. 육하 원칙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어떻게, how 이런 것들, 누가, who, what, why 이런 것들. 그다음 의문사랑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 동사. 얘를 한 덩어리로 뭐로 본다? 커피처럼 명사로 본다는 거예요. 얘를 한 덩어리로 보다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명사절에 what절이 있고 that절이 있고 if, whether절이 있고 의주동이 있습니다. 자, what하고 자, that절을 구분하는 게 앞으로 고3 수능 볼 때까지 엄청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별표 what하고 t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접할 거예요. 앞으로 시험 문제 밑줄 긋고 what이냐 that이냐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 답부터 말하면 what 다음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that 다음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무슨 소리냐 완전한 문장.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이거 완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죠. 반면에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건데,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what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해요.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이 있죠? 대표적으로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what 다음에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이렇게 문장이 오는데 I 주어나
you 목적어 둘 중에 하나는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왔다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왔다하면 절이 온단 말이죠. 절 문장이 오는데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 말이보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합니다. 주어가 빠지면 주격,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서 뭐 중학교 1학년이라던가 관계대명사에서 잘 모르면 일단 외워둬요. 나중에 어차피 다 쓸모가 있으니까. 왔다하면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됐다하면 완벽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that을 가지고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I know 나 알아. 주어 동사하고 영어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이 know 동사 다음엔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옵니다. I love you처럼 목적어가 온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요 that이라는 애가 뭘 이끈다? 절 완벽한 문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I know that he loves me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는 거죠. 얘가 뭐다? 소위 말하는 that절이 되는 거고, 이 that절이 어떤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왜? 동사 다음에 왔으니까. 나는 that절을 알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at절이 뭐냐? 그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that절이 목적어 역할을 했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목적어 역할을 할 땐 that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이 that절은 보통 회화할 때 문장에서도 거의 생략을 하고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I know he loves me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고 that절은 생략한다. 자, 주어 동사가 왔는데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왔다. 그럼 뭐예요? 목적어 역할하는 that이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자, I like you like. 자, 여기서 이 가로 안에 what이냐 대시냐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다 해볼까요? 자, 일단 주어 I 동사 like가 왔죠? 그럼 그 다음에 올 건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와야겠죠? 근데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 나는 좋아해. 뭘? 너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 이런 문장인데 what이냐 대시냐죠. 답은 what이 정답입니다. 왜? 자, 보세요. 이게 완벽한지 불완전한 문제를 알 수 있겠죠. 자, 너는 좋아해. 너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뭘? 이라고 질문을 하겠죠. 상대편에서. 뭘이 뭐예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죠. 너는 좋아해. 뭐를? 요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되는 거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what 다음엔 불완전한 여기서 목적어가 빠진 거 that 다음엔 완벽한 문장 이렇게 알면 되고, 자, 다시 올라와서 what하고 that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내가 빠르면 잠깐 멈췄다가 필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if나 whether 다음에 절이 와요.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 if는 만약 뭐뭐라면 아니에요? 맞죠? 그때는 가정법이고, 지금 if가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명사절, 주목보 역할하는 명사절이라고 했죠. if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은 명사절, 주목보 역할하는 걸 배우고,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 가정법을 만드는 건 명사가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이고, 만약 뭐뭐라면, 이 라면이 뭐예요? 조건을 나타낸다.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if나 whether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볼까요? I wonder. 다음 if나
whether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절이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얘는 주어, 나는 동사, 궁금해, 뭐를, 그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그 목적어가 뭐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해석해볼까요? 나는 궁금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가 궁금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별겁죠? 다음,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문법입니다. 간접 의문문. 그죠? 자, 모든 문법은 다 어떤 역할을 한다? 팔품사 중에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문법은 되게 쉬워요. 왜? 품사 역할을 하니까. 어떤 품사는 어떤 문법은 어떤 품사 역할을 한다 라는 거거든요. 모든 문법이다. 배웠잖아요, 방금. what 관계대명사 what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what은 어떤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주목보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주어는 어디? 동사. 목적어는 동사 다음. 보어는 비동사 다음. 이렇게 외우면 끝납니다. 자, 의주동이 진짜 명사 주목보 역할을 하는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 don't know. 자, 나는 I가 주어고 don't know 몰라가 동사죠. 그럼 뭐가 알겠어요? 뭐를 몰라. 목적어가 알겠죠? 근데 목적어가 의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누군지를 몰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의문사가 뭘까요? 누구겠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주어, 그녀. 주어니까 she, 동사 is 하면 요 who, is를 한 덩어리로 묶을 줄 알아야겠나죠. 의주동이네. 아, 주목보 역할 하네. 여기서 목적어 역할 하네. 난 몰라. who, she is. 그녀가 who,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또 해볼까요?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목적어로 서울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해볼까요? 서울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해서 의문사는 어디겠죠? where. 다음 서울 스테이션. SS로 할게요. 이 주어죠. is 동. 그래서 의주동이 한 덩어리로 묶고 명사 역할을 한다. 주목보.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통 간접 의문문, 요 의주동은 거의 90% 이상이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 역할을 해요. 알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에는 네 가지가 있다. what절, that절, if, whether절, 의주동.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주어는 동사 앞에 오는 걸 주어라고 하고, 목적어는 동사 다음에 오는 거다. 보호는 비동사 다음에 오는 걸 보호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what, that은 둘 다 똑같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명사 구에는 뭐가 있냐? to 플러스 동사 원형. 다음 동사 원형에 ing.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죠? to 부정사라고 하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라고 하고, 다음 동사 원형에 ing. 이걸 뭐라고 하죠?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에 이미 명사자라는 글씨가 있죠. 그럼 뭐예요? 명사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주목보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뭐다? 주목보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주어로 만들어 보죠.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해볼까요? 그럼 영어를 배우는 것, 이게 주어죠. 뭐뭐 하는 것.
to 플러스 동사원형 쓰는 거죠. to run, to 플러스 동사원형. 다음 동사 다음에 run이 동사니까 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 목적어 오겠죠? 뭐를 배워요? 영어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일단 동사 is 뭐다?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재밌다, fu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질문. 얘가 to 부정사인데 얘를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로 바꿔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동명사로 바꿔서 running English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되죠. 왜?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둘 다 똑같이 뭐예요? 명사 역할, 주목보 역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 역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보호 역할 하는 거 들어보죠. My dream is 비동사 다음에 보어. 내 꿈은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서 뭐뭐 하는 것으로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되고. 취미로 하죠. 취미. My hobby is TV 보는 것이다 할까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watch 보다 뭘? TV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to 부정사면서 TV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to watch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동명사로 My hobby is watching TV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러면 끝났어요. 이러면 독해가 엄청 쉬워집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세요. 카페에. 자, 그러면 대충 명사가 끝났고요. 다음 동사가 있는데 동사는 유일하게 팔품사에도 동사가 있고 문장의 구성성분에도 동사가 있죠. 동사는 다음 시간에 문장의 구성성분 할 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형용사, 대명사가 있네요.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대명사의 요 대자는 뭐냐? 대자가 뭐야? 큰데 그러는데 크다라는 게 아니라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할 대자. 저도 한자는 몰라요. 그냥 대충 아는 거고. 그래서 영어로 replace 대체하다 라는 건데 뭘 대체합니까? 명사를 대체하는 거죠. 명사를 대체하는 말이다 해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는 어느 나라 말에도 다 있습니다. 왜? 반복을 피하려고. 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하나 댈게요. 철수. 자, 철수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저 위에 보면 자, 사람 이름도 명사라고 했어요. 그쵸? 명사입니다. 주목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나 어제 철수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 어제 철수 만났는데 철수랑 뭐하고 철수랑 뭐해서 이렇게 철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안 쓰죠. 그쵸? 이 철수라는 명사를 반복을 피하려고 대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철수가 남자면 영어로 따지면 he로 쓰죠. 그쵸? 여자면 she로 쓰고 사물 동물은 it으로 쓰는 거죠. 그쵸? 이게 대명사입니다. 정리해보면 뭐예요? 앞 문장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말을 대명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왜? 반복을 피하려고. 자, 예를 들어서 진실은 TV스타야 이렇게 했어요. 진실 사람 이름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뭡니까? 대명사. 자, 얘가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알죠? I, she, you, her, them, they 이런 것들. 얘는 대명사니까 뭐예요? 앞문장에 이 앞문장에 명사를 대신받는 건데 she는 어떤 문장을 대신받는 겁니까? 여기서 명사가 진실도 있고 TV도 있고 star도 있는데 다 아시죠? 진실 여자 이름이니까 여자로 생각하고 진실을 받은 거죠. she.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밑줄친 it과 다른 it은 밑줄친 she와 다른 she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면 뭡니까? 이게 대명사 묻는 겁니다. 즉 뭐예요? 앞에 나온 문장을 누굴 받았는지 이 it이라는 she라는 애가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얘가 시를 받아, 이 시가 진실이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시도 진실이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하나가 틀리면 걔가 답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대명사는 영어로 pronoun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하는데 앞글자 A를 따서 A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형용사도 역시 한자어. 형은 모양, 형입니다. 형태가 어때 그러잖아요. 그 형이고, 용은 얼굴 용자예요. 너 용모가 왜 그래? 그럴 때 용이죠. 그 뭔 말입니까 이게?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냐? 자, 예를 들어서 빈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빈 얼굴이 있는데 빈 얼굴에 그림을 그려요. 그릴 형자입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빈 얼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 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좀 더 정보를 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랑 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pretty girl 해서 자, 이 명사를 pretty가 꾸며준다라고 알죠. 그래서 이쁜 소녀라고 하잖아요. 자, 아까 빈 얼굴 얘기했죠. 그 빈 얼굴이 뭐냐?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retty가 없다고 해봐요. 빈 얼굴 걸만 나왔다고 해봐요. 이 소녀가 이 빈 얼굴이 이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 몰라요. 이 소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소녀 앞에다가 여러 가지 형용사를 넣는 거죠. 이쁜, 착한, 아름다운, 슬픈, 피곤한, 아픈, 뭐뭐뭐뭐뭐한 소녀.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떠한 소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다른 말로 이 명사에 대한, 소녀에 대한 정보를 준다. 다른 말로 꾸며준다, 수식해준다라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뭐다?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형용사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1번,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죠. 그쵸? I am happy. happy가 형용사잖아요. 두 번째, 명사 앞뒤에서 형용사가 와서 꾸며줍니다. 보통 우리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걸로 많이 알고 있죠. happy girl처럼. 하지만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그러면 그 형용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박스는 이 주어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여기 있네요. 얘들은 뭐냐 도대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선. 자, fully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여기 형용사 나왔네요. A 표시. 꾸며준 거예요, 얘를. 원래 be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수고가 있는데 가득 찬 겁니다. 뭐로? apples. 사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 거예요. 사과들로 가득 찬 박스는 is my box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형용사는 보다 비동사 다음에 오거나 또는 명사를 꾸며준다. 앞에서든 뒤에서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부사까지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뭐냐? adverb라고 해서 요 ad 표시를 합니다. 볼까요? 사전으로 adverb. 자, 부사. 자,
AD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또는 ADV 표시도 하고요. 자, 형용사는 역할이 뭐다? 그쵸?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외우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부사는 다른 걸 꾸며줍니다. 자, 첫 번째, 동사도 꾸며주고요. 두 번째, 형용사도 꾸며주고요. 세 번째,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 마지막,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의 90%, 동사, 거의 90%가 동사를 꾸며줘요. 다시,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외울 게 많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100% 이해하면 점점 쉬워질 거예요. 반드시 외우도록 해보시고,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동사를 꾸며주는 예. 자, I run fast가 있습니다. 자, 해석하면 알아요. 자, 얘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나는 빨리 달린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빨리가 fast란 말이 달린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fast는 부사다 라는 겁니다. 자, 영어에는 신기한 게 이렇게 한 단어지만 품사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뭔 소리냐? fast가 빠르게 라는 부사도 되지만 형용사 역할도 해요. 형용사. 자, 예를 들어서 I am fast 이렇게 써봤어요. 그 이 fast는 뭐냐? 얘랑 같은 부사냐? 아니죠. 형용사라는 겁니다. 나는 빨라. 어떻게 압니까? 자, 아까 말했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걔는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어떤지, 나의 상태나 감정을 설명해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 설명해주는 비동사는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해주는 거죠. 누구를? 나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앞으로 저랑 약속해서 쓸 말이 있는데 좀 재밌을 수 있지만, 자, 부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앞으로 부사는 쓰레기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왜? 부사는, 자, 여기 fast 없어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나 달려. 말 된다 이 소리예요. 부사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 된다. 즉, 부사는 문장을 만드는 구성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잘 알아두고. 다음 두 번째, 이런 말 있죠? very pretty. pretty가 형용사고 very가 부사죠. 어떻게 해석돼요? 아주 이뻐해서 이쁘다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very가 뭔지는 몰라도 pretty를 꾸며준다는 거 알면 very가 부사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다른 부사도 꾸며주세요. 이거 있죠? 왜? Thank you very much 란 말이 있죠. 자,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사는 요 1, 2, 3번 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석해보면 압니다.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가 몇 번이죠? 많이 라는 머치를 꾸며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베리의 역할은 3번, 다른 부사를 머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 머치는 뭡니까? 많이 감사하다 해서 감사하다. thanks라는 1번의 역할,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다시 베리는 머치를 꾸며주는 다른 부사 역할, 머치는 thanks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 쉽죠? 자, 다음 문자 네 번째,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자, 예문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불행하게도 그는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라는 말인데, 자, 요
보통 부사는 AI로 끝나죠. 많이 그 형용사 끝에 AI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얘가 부사예요. 부사. 그리고 요 콤마가 나죠. 요 콤마가 엄청 중요해요. 포인트입니다. 부사를 알 수 있는. 부사 다음에 콤마 나오고, 지금 뭡니까? 얘를 뭐라 그래요? 주어 동사수로 나온 절이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가 콤마 찍고 이 문장 전체 4번에 문장 전체 그는 시험에 패스하지 못했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